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시간에는 이 인성검사의 주요 항목, 척도들을 좀 살펴봤죠. 간략하게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척도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요, 크게 이제 3개 척도만을 사용합니다. 가짜 문항은 이제 가짜니까 빼버려야겠죠. 그래서 역량과 신뢰도, 그리고 반생산적 직업활동, CWB라고 그랬죠. 자, 이 3개 척도 중에요. 우선 신뢰도하고 CWB 같은 경우는 모두 적합이면서 역량도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지 최종 인성검사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두 개는 적합. 정확하게 말하면은 valid, 유효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유효하면서 역량도 일정 등급 이상이어야 된다. 즉 신뢰도하고 반생산적 직업활동 척도가요, 하나라도 이제 invalid, 유효하지 않음, 즉 부적합이라고 나오면은 아무리 역량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유효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이렇게 매겨집니다. 회사마다 뭐 A에서 D등급, A에서 E등급, 어떤 데는 A뿔 A, 뭐 B뿔 B 이런 등급을 가지고 이 중에 이제 뭐 한 우리는 B등급 또는 B-등급 이상만 합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인성검사에서 몇 프로 자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것도 다 연구소에서 결과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가 유효값이고 역량 적합값이다, 얘를 뽑으면 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자르겠다 하더라도 연구소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이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통계적, 결과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뢰도하고 CWB 여기에서 이제 하나라도 떨어지는 비유효값, 부적격자가 한 5에서 한 1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역량 등급 미달자가 한 10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부적격 판정 난다. 그래서 이제 좀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부적격자가 좀 적고요. 사기업, 특히 대기업군 같은 경우는 좀 빡시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LG, 현대차, SK 이런 데는 좀 높아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간략하게 등급으로만 보면은요, 자, 여러 응시자들의 이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신뢰도, 그리고 CWB, 그리고 역량 등급 이렇게 있고요. 신뢰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의 신뢰도 1, 신뢰도 2, 신뢰도 3. 예컨대 뭐 이건 무응답률, 이거는 비일관성, 이거는 과장 반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WB와 관련돼서도 한 2개 정도 물었다. 실제로 더 많이 묻지만 여기 칸이 작기 때문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몇 개만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도 여러 역량이 있다 그랬죠. 한 15개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쭉 이렇게 역량별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뢰도 보면은 신뢰도 3개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신뢰도 1, 예컨대 무응답률이다. 여기서 이제 유효하지 않은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도 부적합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 개가 부적합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밸리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결과값이 하나라도 이제 하위 척도, 신뢰도 하위 척도에서 하나라도 부적합이면은 부적합으로 판정을 한 결과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뢰도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보면은 신뢰도하고 CWB는 유효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역량이 C등급. 전체 역량의 여러 항목을 평균을 냈을 때 역량이 C등급이어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 친구는 CWB에서 부적합이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 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종합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이 종합 결과라는 것은 신뢰도, CWB, 역량 이 전체로 봤을 때 종합 결과 부적합자가 있다. 근데 이 부적합자를 봤더니 어디서 부적합이냐? 이 친구는 다 부적합이에요. 신뢰도도 invalid, 유효값이 안 나왔죠. 보니까 점수가 있죠. 과장 반응, 일관성, 무응답률 이런 점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미달이더라. 이 원점수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갖다가 나중에는 T점수로 변환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원점수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일정 점수 이상 아마 이제
여기는 한 50점 정도 기준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응답 신뢰도에서 일정 점수 이하여서 평균적으로 미달돼서 부적합. 그리고 CWB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부적합. 역량도 안 좋죠?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보면은 CWB는 이제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응답 신뢰도에서 부적합에서 떨어졌죠. 그죠? 또 다른 친구들은 신뢰도가 아니라 CWB에서 부적합에서 떨어졌고 어떤 친구는 또 역량 때문에 떨어졌죠. 여기 보면은요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과장 반응, 일관성 이런 게 아주 높아야지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62점이어도 돼요. 과장 반응이 어느 정도 62점 정도의 과장을 한 거야. 그래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반생산적 지역활동 보면은 항목이 부적응, 조직 부적응, 업무 처리 불능, 저항의식 이런 게 있는데 조직 부적응이 뭐 18, 저항의식 16, 업무 처리 불능 25. 어떤 친구는 업무 처리 불능이 예컨대 뭐 28, 부적응 28, 업무 처리 불능이 29, 저항의식 22. 여도 유효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점 만점 없죠? 그죠? 없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점수가 꽤 높아도 유효값이구나, 적합하구나, 라는 게 우선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 먼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나중에 좀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성검사의 이제 활용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느냐? 자, 먼저 면접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면접 때 인성검사를 오전에 먼저 봐요. 그래서 오전에 본 인성검사지가 이 마지막 면접인 임원 면접에 제출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성검사 결과가 임원 면접 때 제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부분에 이제 인성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결과값이 종이로 한 장 해가지고 임원 면접으로 이제 때 제출이 돼요. 그럼 임원은 그 문항지를 보고 얘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관련된 면접 문제를 묻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인성검사 결과의 특이사항으로 표시되어서 임원 면접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만약에 이제 역량 중에 준법성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면접 때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과 예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예외는 안 중요하냐? 어느 정도 인정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도 상당히 좀 예외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너 준법성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말이 모순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 질문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례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요, 그 역량 항목 중에 반기업 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삼성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묻습니다. 그리고 뭐 오너 경영이 올바르다 생각하는지, 예, 아니요, 또는 아주 그렇다부터 아주 아니다까지 묻게끔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정 점수 미달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묻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은요, 보통 이제 인성검사가 이 필기 때 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인성검사 부적격자들은 우선 1차적으로 직무적성검사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인성검사가 부적격되면은 이제 전체 필기시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의 재지원 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인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인성검사의 기본 가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요, 인성검사를 탈락하게 되면은 동일 계열사에 1년간 재지원해도 서류 탈락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더라. 대부분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인성검사의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부적격자 나오는 애들은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는
안 뽑는 게 아무래도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서 나을 거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기업에서는 그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검사의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큰 특징을 한번 잡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큰 특징 한 3가지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개의 문항만으로 당락을 결정짓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사전 영양검사 보라고 했죠. 그거 풀어보시면 딱 이해되죠. 보통 이제 한 개 영양, 책임이다.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5문항 이상이 들어가야지 그 척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을 매겨가지고 영양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의 문항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그죠?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씩 물어요. 제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 잘못 응답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한 개 문항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사례, 보면은요, 예컨대,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끈기 관련돼서, 자, 이렇게 5가지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죠? 5가지 문항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죠. 보통 관련성 0.5 이상 관련이 되어야지 이 문항의 이 척도의 문항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값들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평균 값들이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실제 이제 응답자들의 이 평균 점수예요. 7점 척도를 가정했을 때 이 평균 점수가 있고요. 여긴 전체 점수가 있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점수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 자, 한 개 문항이 2-3개 척도를 동시에 평가하기도 한다. 자,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항을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섭다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아니요, 예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무섭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은요. 영양 점수는 지금 떨어지겠죠. 그죠? 어떤 역량? 정서 통제력.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능력은 무섭다라고 하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CWB 문항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CWB 척도에도.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애들은 회사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 문항이 여러 개의 척도를 동시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수가 아주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성검사가 잘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이렇게 한 개 문항이 여러 개를 평가해서 이제 문항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긴 적이 없다. 여기에 이제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 yes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아마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한 97명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수가 아니요라고 응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yes라고 응답했다고 하면은 이 비정형성, 대부분의 사람은 no라고 응답하는데 이제 얘가 yes라고 했기 때문에 비전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점수가 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과장 반응, 잘 보이려고 이렇게 택한 거겠죠. 과장 반응에도 안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연구소에서 어떻게 이제 이걸 척도를 개발했느냐, 이 척도에 대한 문항을 개발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여기에 이제 들 때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요라고 응답하겠죠.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투기하죠. 비정형성에 안 좋은 영향. 전형적이지 않은 답변이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CWB 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요게 아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계 문항이요. 어떤 척도에는 긍정적으로, 어떤 척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융통성 있게 이를 처리한다라고 돼 있죠. 이 문항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평가 그 영양 척도로 유연성과 준법 규율성이 둘 다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유연성 점수도 높을수록 좋을 거고 준법 점수도 높을수록 좋을 건데 여기에 이제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하면은 융통성 있게 이를 처리한다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연성, 개방성 이런 점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규율, 준법, 원칙, 준수 이 점수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한계 문항이 이 척도에 한쪽은 긍정적으로 한쪽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항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서 전부 매우 높은 점수, 만점, 쉽게 말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 나의 주장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 편이다. 주장이 강하다. 여기에 예라고,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요. 주관성 점수, 역량에 이제 둘 다 있다고 할게요. 그럼 주관성, 에는 긍정적인 역량, 원만성, 배려하는 거, 여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쪽 점수는 올라가고 한쪽 점수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정확을 기하느라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한다. 제때 해내지 못한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정확을 기하는 거죠. 정확을 기하느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확성 역량에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책임 역량에는 부정적으로 이 평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와주는 것보다 리더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역량에 협력도 있고 지도성도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예라고 응답하면은 협력 점수는 떨어지게 되고 지도성 점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좋고 한쪽에는 안 좋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역량끼리 비교한 거고요. 역량 말고 신뢰도나 CWB 하고도 이제 부정적인 역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엄격히 지킨다라고 하면은요. 준법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엄격히 지키면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과장 반응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엄격히 지킨다? 보통 하면 좀 잘 보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과장 반응에는 좀 안 좋은 점수가 미칠 영향이 갈 거다. 그 다음, 일을 하기 싫을 때가 가끔 있다. 보통 다 가끔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니요 라고 하면은 과장 반응에는 안 좋은 점수 미칠 거예요. 가끔 없어. 그죠? 항상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짓말 스케일에는 부정적 영향. 그렇지만 하기 싫을 때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성취 점수는 올라가겠죠. 이런 것 때문에 성취 점수를 막 잘 받으려고 준법 점수를 막 잘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과장 반응의 그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역량이 좋게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럼 조율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뭘 희생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전략 때 알려드릴 거예요. 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난 적이 없다. 우선 큰 소리가 난 적이 없다. yes라고 응답을 하게 되면은요. 우선 CWB, 반생산적 활동, 뭔가 이제 폭력 이런 가능성,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압박지르거나 이런 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니까 어느 정도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죠. 과장 반응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 약속 시간에 대한 강박의식이 있다. 그 정도로 강박의식이 있다. yes라고 대답하게 되면요. 그 정도로 규율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강박의식이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편집증, 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서불안,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CWB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2개 정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점수 산출 방식인데요. 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원점수. 여러분 시간에 본 건 다 원점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소에서는 원점수를 쓰기보다는 다 T점수로 변환합니다. 그럼 원점수하고 T점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T점수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표준 변환 점수 이런 식으로 원점수를 바꾸죠? 이 표준 변환 점수의 특징이 뭐예요? 각 언어, 수리, 이런 영역들, 언어, 수학, 영어, 이런 영역들을 갖다가 하나의 일정 난이도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표준 변환시켰을 때 점수를 비교해보면은 어떤 걸 더 잘 받고 못 받는지를 일정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점수를 갖다가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T점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는 얘기예요. 원점수를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T점수를 바꿀 때 T점수에 딱 기준이 되는 규준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50점입니다. 규준값의 딱 기준이 보통 뭐냐면은요. 응답자들, 예컨대 이제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하이퍼포머, 고성과자들의 응답 점수. 만약에 7점 척도에서 그 6점이었다. 그럼 6점을 여기 T점수에 50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점수 편차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이상,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많이 벌어지면, 즉 이제 기준값,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성과자의 값, 이 기준값과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안 좋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거 정도를 갖다가 모든 척도별로 이제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이걸로 비교해보면 제일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표준 편차까지 보통 이제 이렇게 68%, 2표준 편차까지 보면은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은요, 3표준 편차 이상은 거의 뭐 양쪽 3이면 6 시그마라고 얘기하죠. 거의 없죠. 그래서 이 T점수가 보통 나오면은 그 50점을 기준으로 양쪽 3표준 편차 값 거의 한 20에서 80 값이 전부예요.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탈락하는 그 기준, T점수로 환산시켰을 때 탈락하는 기준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이 65에서 한 70 사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신뢰도가 보면 아까 앞서 봤을 때 만점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한쪽에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한쪽 과장 반응이나 이런 과장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될 수밖에 없고, 뭐 CWB도 안 좋게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 보면은요,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부적합자가 되느냐,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65에서 70이라 얘기했는데 이게 100분위로 봤을 때 약 한 4에서 8% 정도예요. 그래서 신뢰도하고 CWB 항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위 한 10%까지, 뭐 4에서 8%긴 한데 안정적으로 하위 한 10% 값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 응답이 하위 10% 정도로 벗어나지 않으면은 유효값, 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장이 있어도, 어느 정도 CWB 항목이 있어도, 점수가 있어도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게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각 척도별 응답 전략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라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었는데, 마음가짐이에요. 이 마음가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그때 2번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고성과자들한테, 자, 인성검사를 한번 너희들 볼 테니 편한 마음에서 한번 봐봐. 아주 편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요. 또 한 번 어떻게 보냐면은, 자, 이제 편한 마음이 아니라 채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후배들을 뽑는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이렇게 두 번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값을 기준값으로 우리 T점수 50점, 그러니까 어떤 평가 결과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사용하느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 즉 편한 마음으로 본 게 아니라 채용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보라고 했을 때 그때 인성검사의 결과값을 이제 기준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에서 여러분 인성검사 볼 때 편한 마음으로 보라고 하더라도 절대 편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편한 마음으로 봤을 때하고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좀 좋게 응답해야지 어떤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결과값이 완전 다르죠. 인성검사는 어제 보고 오늘 봐도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자, 채용 환경임을 감안해서 보는 값이 기준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 좀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자, 만약에 끈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이 쭉 있는데요. 보면은 이 고성과자들의 응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끈기 있다고 소리를 든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과자들 대상으로 그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1점을 응답한 사람도 있고 최대 7점인데 7점을 응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평균 점수를 봤더니 5.69야. 그러니까 7점 아주 그렇다 쪽. 그죠? 응답한 사람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 다음 걸 보면은요, 난관이 닥치더라도 일을 끝까지 완수해낸다. 여기 보면은, 여긴 최소값이 4점입니다. 1, 2, 3점은 아예 없어요. 다 끝까지 완수해낸다는 생각을 한 거죠. 기본, 보통 이상. 그죠? 그리고 응답의 최대값은 당연히 7점이겠죠. 평균 점수 보세요. 5.84예요.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7점 만점에서 5.84.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끈기 전체의 평균 점수가 5.57입니다. 5.57. 이게 기준값이라는 거예요. 기준값. T점수 50점 딱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점수 이상으로 하시는 게 등급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기준 등급이 되는 거고 이 이상이면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점수가 높죠? 그렇죠? 편한 마음에서 보면은 끈기에 대해서 약 한 5.57, 약 6인데 내가 6점 이렇게 평가할까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환경임을 감안해서 응답해라. 그 다음 티목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5.99입니다. 거의 6이에요. 이렇게 높게 응답하는 게 기준값이 되더라.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선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척도별로 하나씩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량평가 척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 중에 직접 역량평가 척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앞서서 힌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가면 응답해야 되는지. 직접 역량평가 척도라고 하는 것은 딱 물었을 때 이게 뭐 묻는지 딱 보이는 거죠. 앞서 봤을 때 끈기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 있죠. 딱 보니까 이 끈기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직접 역량평가 척도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선 첫 번째, 의도 파악이 가능한 그런 문항에 대해서는 높게 응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그렇다보다는 아주 그렇다 식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게 인성검사죠. 그러한 태도, 성취, 책임, 개방, 그죠? 지도, 자율, 이런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그걸 물었을 때는 높게 응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다. 이런 문항을 물었다는 것은 이거 문항, 즉 성취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물었으니까 1인자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평가 척도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은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이든 목표가 정해지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루고야 만다. 아무리 오래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래도 이루고야 만다 라고 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아까 과장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거기는 안 좋은 점수가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차차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
좋게 물었으니까 5점 척도면 5점 주란 얘기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활동적인 사람이다. 외향성. 내향보다는 외향이라 그랬죠. 외향적이어야 되고 모임이나 조직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다 역량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한다. 이런 건 역질문이에요. 거꾸로 물은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안 좋게 5점 척도면 1점 아주 아니다 라고 응답하는 게 좋겠죠. 여러 개 겹칠 때 우선순위를 잘 세우지 못하는 편이다. 이것도 이제 거꾸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아니다라고 해야지 계획성 점수가 올라갈 거고요. 혼자 하는 업무의 성과가 함께하는 업무의 성과보다 낫다. 무조건 함께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혼자 하는 업무 성과는 안 좋아야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쉽죠?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문항이 상반된 두 개의 역량을 동시에 평가한다. 그러면은요, 한쪽 역량의 점수에는 올라가겠지만 한쪽 역량의 점수는 낮아진다 그랬죠? 한쪽은 긍정적인 영향, 한쪽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우선 기본적으로 원칙은 성향대로 또는 중간 5점이라면 3점 정도 체크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볼게요. 자, 논리적이란 말보다는 사교적이란 말을 더 좋아한다. 아마 역량의 논리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사교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둘 다 있을 것 같지만 하나는 좋게 하나는 안 좋게 결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향대로 내가 만약에 이런 사교적인 어떤 영업이나 이쪽이다. 그죠? 서비스 쪽이다. 그러면 이쪽에 좀 더 좋게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지만 너무 사교적이란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차피 둘 다 평가하는 거니까 한 4점 정도 이렇게 주고요. 아니면 내가 영구직이나 이런 쪽이다. 그러면 이제 2점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잘 모르겠다. 3점 주셔서 상관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방어적인 거죠. 그 다음 남들이 반대해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러면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애들은 추진력이 있는 거고요. 그죠? 반대하는 걸 좀 들어주는 애들은 원만성, 그죠? 배려성이 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성향대로 가되 애매하면은 저는 3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 한우물만 파는 성격이다. 이게 또 한우물만 파면은 좀 집중력 있는 사람이고 한우물만 파지 않고 좀 다양한 걸 좀 보는 사람들은 좀 개방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도 둘 다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시간이 보통 인성검사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3점 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반복적인 일을 숙달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 이것도 이제 둘 중에 하나 묻는 거죠. 자기 성향대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직군을 봤을 때 그죠? 이런 생산 쪽이다. 이런 쪽이면은 약간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줘서 뭐 한 2점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기획이나 이런 쪽에 디자인, 창의 이런 쪽이다. 그러면 뭐 4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둘 다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좀 더 높은 점수 뭐 4점 주는 거고, 아니면 나는 생산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 2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래서 이제 그 특정 역량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질문 때문에. 그 다음 역량별로 가중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중치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치우쳐서 응답하자. 이게 이제 앞선 그 둘째에 대한 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좋게 한쪽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어느 쪽으로 4점을 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보통 기업이 중요시하다고 신입을 뽑을 때 중요시하다고 하는 거 한 5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여기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런 쪽에는 가중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2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완고하여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지만 책임감은 강하다.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한 4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책임감 만점은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약간 상충되는 거니까 둘 다 좀 잘 받는 게 낫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4점. 그다음 지인들과 대화할 때 말이 많지 않다. 말이 많지 않은 애들은 신중한 거고 말이 많은 애들은 좀 외향적이겠죠? 이것도 이제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 직군이 맞다. 이쪽 직군이 맞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자, 간혹 이런 걸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문장 보면은요, 나는 지도자의 위치보다 구속적인 위치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거는 하나는 지도자, 하나는 구속. 그래서 이것도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세요. 지도성을 묻긴 해요. 근데 구속성, 부하의 위치, 구속성, 이게 영향으로 들어갈까요? 이런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 척도 묻지 않습니다. 이걸 척도래가 물었다면 이 구속과 관련된 거, 부하 위치와 관련된 다른 문항들이 많이 있다면 이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무작정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그러면은 무작정이란 영향과 계획이란 영향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는 거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낮은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걸 묻지 않아요. 무조건 이거는 계획 영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 연습할 수 있게 기본 중요한 영향들은 그 전체 문항 중에 제일 많은 거니까 이건 바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5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너무 찔린다. 그럼 5점 척도 중에 4점 정도 하면 됩니다.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 문항을 빨리 읽었는데 한 개 영향만 평가하는지 두 개 상반된 두 개 영향,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건지 그게 좀 독해 실력이 좀 안 되거나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할 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인성검사에서는 적합 등급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뢰도에서 적합이 되고 CW에서 적합이 되고 역량에서도 일정 등급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만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합 등급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기보다는 2점에서 4점 정도 선택하는 게 좋다. 예컨대 생각보다 행동으로 해결하는 편이다. 이게 추진력 하나만을 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추진력과 신중성 이 상반된 두 개를 물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연구소에서 어떻게 평가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2점에 4점 사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역량 평가 척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량 평가 척도에서 상당수가 직접 역량 평가 척도예요. 근데 자, 전체 역량 평가 문항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80이 이제 직접 역량 평가 문항이고요. 한 20 정도? 그게 이제 간접 역량 평가 문항입니다. 이 간접 역량 평가 문항이라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어떤 거죠? 예컨대 묻는 문항에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오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한다. 뭐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회사 일 잘하는 애들 중에 협력성이 높은 애들의 yes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85%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걸 갖다가 협력성 척도의 평가식 문항으로 넣는 거예요. 이런 식이 이제 간접 역량 평가 척도다.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걸 넣는다 그랬죠? 이 페이킹. 사람들이 이제 다 좋은 쪽으로 응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넣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더미 문항이라고도 불러요. 내용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는 될 겁니다.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우선 어떤 역량인지 알기 힘들어요. 그죠? 그 문항이. 통계적으로 상황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내가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우선 좀 알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역량, 책임 역량이다. 여기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 받기 쉽지 않아요. 우선 상반되는 또 역량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 간접평가 문항 때문에 어떤 문항이 책임감 역량 평가 문항인지, 그죠? 뭐 몇 문항이 간접평가 문항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알기 힘들고요. 그래서 직접 평가 문항만이라도 좀 더 좋게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 간접평가 문항은요, 문장형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호하는 물건을 고르거나 도형을 골라라. 그래서 내가 뭐 여행 갈 때 들고 갈 만한 물건은 1번 나침반, 2번 지도, 3번 친구, 뭐 이래가지고 고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뭐 어떤 뭐 책임감 강한 애들이 뭐 예컨대 뭐 지도를 택하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택하면은 이제 책임감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다른 데 택하면 책임감 점수가 떨어지는, 뭐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니까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형을 골라라. 뭐 다양한 도형을 그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도형은 뭐 이런 걸 물어요. 그게 이 간접 역량 평가 척도에 들어가는 문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알기는 쉽지 않죠. 그치만 우리는 이제 대비 전략을 세워야겠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솔직하게 응답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약간 피해가겠습니다. 자, 잘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응답하겠지만, 자, 우선 문항을 읽어봤을 때 그게 뭘 묻는지 몰라도 좀 긍정적인 응답을 유도한다. 그럼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존경하는 인물이 3명 이상 있다. 이거 뭐 묻는 거지? 모르겠지만 3명 이상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롤모델이 많아서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왠지 일 잘하는 애들이 좀 뭐가 많을 것 같죠. 그죠? 예, 아주 그렇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보람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보람 있는 일이다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식욕이 왕성한 편이어서 무엇이든지 잘 먹는다. 왠지 이런 애들이 일 잘할 것 같죠. 깨작깨작 되는 애들보다. 그래서 잘 먹는다 쪽으로 해야 되고요. 물건을 힘있게 잡는 편이다. 왠지 좀 애가 강해 보이죠. 강한 게 이제 회사에 좋은 건 아니지만 느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을 빠르게 먹는 편이다. 그래야 일 많이 하겠죠. 원을 그릴 경우 한 번에 균형 맞추어 한 번에 딱 그린다. 왠지 그런 애들이 좀 꼼꼼하고 뭔가 세심하고 잘할 것 같죠. 술자리는 사회생활의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죠? 회사에서 일 잘하는 애들 보고 인성검사 시켰는데 얘네들 다 얘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려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있어 보이죠. 엄친아 같이.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해 보이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자. 뭐 5점 아주 그렇다 해도 되고요. 4점 해도 되고요. 그죠? 그다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 진짜 판단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중간 응답하세요. 5점 중에 3점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컨대 건물을 볼 때 창문이 가장 먼저 눈에 가는 편이다. 난 창문이 아니고 뭐 건물을 볼 때 뭐 샤시가 먼저 보인다. 나는 뭐 가는 인테리어가 먼저 보인다. 뭐 다양하잖아요. 모르겠다. 3점 이렇게 주는 거예요. 5점이라면. 줄무늬 옷보다는 단색 옷을 선호한다. 왠지 공대는 이 줄무늬를 좋아하던데. 어쨌든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3번. 직장에서는 대인관계 좋다면 일에 좋고 싫음은 크게 상관없다.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일에 좋고 싫음도 중요하죠. 애매하죠. 생각하지 말고 3점 주세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회사 가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만 하는 일도 있죠. 솔직히 해야만 하는 일이 더 많죠. 그죠? 다 중요하잖아요. 모르겠다 싶으면 3점.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편이다. 어떨까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급한 일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도 중요하죠. 모르겠다. 3점 이렇게 주란 얘기예요. 성과의 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질, 양 다 중요하잖아요. 3점 주자. 자, 나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3점. 늘 무언가 하느라 바쁘다. 아, 애매하죠. 3점. 운동보다는 여행 가기를 좋아한다. 다 좋아하는데 모르겠네. 3점. 내 손을 한번 떠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뭐 중간인 것 같아. 3점 이렇게 주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자. 이런 문항들이요, 간접평가 문항일 수도 있고 가짜 문항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 연구소의 진짜 핵심 직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가짜 문항일 수도 있고 간접평가 문항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3점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 역량 평가 문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신뢰도 척도하고 이제 CWB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